안녕하십니까. 옥션 마스터가 진행하는 패스파인더 경매 강좌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적용 사례 6번째 사례를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동안 해왔던 것과 똑같이 일단 경매 물건을 처음 접했을 때 체크해야 되는 중요한 사항들 5가지에 대해서 먼저 같이 또 진행을 해보고 강의를 계속 진행을 나가겠습니다. 자, 일단 경매 대상 부동산이 아파트죠. 그러니까 어떤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이 아닌 집합 건물인 아파트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 내용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오늘 강의를 해드릴 요 케이스는 임차인이 없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임차인이 없고 소유주가 직접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는, 즉 집주인이 어, 세입자한테 집을 빌려주지 않고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고 있는 그런 경매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런 건들이 경매에서 꽤 많아요. 꽤 많은데 꽤 많고 다른 임차인이 있는 그런 물건에 비해 가지고서는 난이도는 조금 좀 떨어집니다. 그나마 그래도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인데, 어쨌든, 케이스 사례가 많이 보이다 보니까, 오늘 강의를 갖다 구성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죠? 등기부 등본을, 등기부 등본에 등기되어 있는 각종 권리를 갖다가, 등기 권리를 이렇게, 이렇게 정리를 해 놓는 겁니다. 요거가,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배당 요구 총기, 요 본건 경매에서의 채권자들이 배당을 받음에 있어서 그 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 종기인 배당 요구 종기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임차인의 배당 요구. 이렇게까지 하나, 둘, 셋, 넷, 5가지가 일단 가장 중요한 이 정보가 된다고 그동안 수차에 걸쳐서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요거는 그 소유주가 직접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는 그런 물건입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 내용은 신고된 게 없을 거예요. 그다음에 등기부등본에 가가지고서 근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가압류가 또 하나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근저당권자인 은행이 임의경매를 신청을 한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등기부등본에 등기되어 있는 권리 순서를 보니까 일단 이 근저당권이 말소기준 권리입니다. 근저당권이 가장 먼저 설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 뒤로 이제 각 가압류라든지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쭉 들어와 있기 때문에 본권 부동산에 있어서 말소기준 권리는 근저당권인 2023년 6월 1일자에 등기된 설정 최고액 2억짜리 근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겠습니다. 자, 기본 인포메이션을 갖다가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고, 그다음에 실제 법 조항에 따라서 법 조항을 같이 병행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본건은 소유주가 아파트를 직접 점유하고 있는 그런 물건입니다. 즉 임차인이 없습니다. 이런 물건인 경우에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집행관이 작성한 현황조사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배당 요구 종기에 지나고 나면 집행법원에서 작성한 매각 물건 명세서가 있는데, 각각 여기에 본 부동산의 전입자가 채무자 겸 소유자임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임차인이 없다는 그런 의미이죠.
그다음에 점유관계는 대부분 미상이라고 기재를 합니다. 그다음에 그럼에 의해서 확인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기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인제 아마도 인제 그 법원이라는 조직이 상당히 좀 어떤 보수적인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상당히 좀 보수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 전입되어 있는 전입자가 채무자이면 소유자일지라도 일단 점유관계는 본인들이 확인을 못 했을 테니까 대부분 확인을 못 하니까요. 이게 미상이라고 적어 놓고 그럼에 따라서 확인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멘트를 달아 놓는 경우가 사실상 대부분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인제 처음 요런 물건을 접해 보시는 분들은 '왜 이거는 미상이고 왜 이건 확인이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할까 하지만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어 이 부분은 법원의 업무 스타일 자체가 워낙 보수적이고 그다음에 인제 어 좀 뭐랄까요?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서 건너간다 그럴까요? 그렇게 인제 상당히 좀 이제 보수적인 어떤 그런 업무 관행이다 보니까 저는 그래서 이렇게 적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렇게 전입자가 채무자이면 소유자라고 한다면 여기 이런 부동산에서 임차인이 나올 가능성은 사실상 물론 인제 임차인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어떤 효과 있는 그러니까 이 경매 절차에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임차인이 나올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다음에요. 요런 경우에는 자 임차인 배당 요구는 당연히 없습니다. 임차인은 임차인이 존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임차인이 배당 요구 없습니다. 임차인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임차인의 배당 요구는 발생하지 않는 거죠. 그다음에 인제 배당 요구 그럼으로 인해서 이 배당 요구 종기인 2023년 12월 15 일까지는 어 이 임차인도 아니고 여긴 물론 임차인이 없는 거죠. 여기에 등기돼 있지 않은 그런 등기돼 있지 않은 채권자로서 이 경매 절차에서 배당을 받고자 하는 채권자들은 요 배당 요구 종기까지 자신의 채권을 법원에다가 신고하면서 배당 요구를 해야지만 이 경매 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를 해야 되는 채권자는 임의경매 개시 결정이 떨어지기 전에 이미 등기가 돼 있는 요 두 채권자는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배당받을 채권자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실 배당 요구를 안 해도 돼요. 그렇지만 대개 보면 뭐 관행상 배당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두 명의 채권자 이외에 다른 채권자가 이 절차에서 배당을 받고자 한다면 그 채권자는 요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를 해야지만 이 경매 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 본건 같은 경우에는 감정평가 금액이 3억 으로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마도 1차 최저 매각가도 3억 으로 됐겠죠. 그래 가지고 2024년 5월 15 일자 2차 매각기일에 제3자 앞에 낙찰이 됐습니다. 낙찰가는 2억 8천입니다. 요 정도면 상당히 뭐 괜찮게 팔리는 그런 케이스죠. 그래서 요렇게 2억 8천에 낙찰이 된 결과 배당을 받는 순서를 보겠습니다. 배당을 받는 순서는 근저당권자가 여기 이 분권에서 임차인이 없고 그다음에 요 채권자 이외에 요 두 채권자 이외에 다른 배당 요구한 채권자가 없다는 가정하에서 요 배당표를 짠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당권자가 최선순위이기 때문에 2억을 다 받게 되겠죠. 그래서 2억을 받고요. 그다음에 그다음 순위로 가압류권자가 1억 원이라는 채권을 가지고서 가압류를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압류권자가 그다음 순위로 0.8억인 8천만 원을 배당을 받습니다. 그래서 가압류권자는 이 여기서 8천만 원을 받았기 때문에 2천만 원을 못 받았죠. 그래서 이 2천만 원은 나중에 이
이 채무자인 소유주한테 다시 청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그 그렇다는 얘기는 거꾸로 말씀드려서 낙찰자는 이거하고는 가압류권자가 받지 못한 2천만 원하고는 낙찰자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유자는 물론 한 푼도 못 받게 되는 거고요. 물론 이 배당표는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경매 신청 비용은 감안을 하지 않은 그런 배당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제가 멘트를 달아 놨듯이 처음부터 임차인이 존재하지 않는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낙찰자는 인수할 보증금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채무자 겸 소유자가 직접 점유하고 있는 요런 아파트인 경우에는, 요런 부동산인 경우에는 경매 절차에서 응찰하기가 매수하기가 어 상대적으로 다른 임차인이 존재하는 그런 물건에 비해서 난이도가 좀 낮습니다. 그래서 좀 쉽게 접근할 수가 있죠. 근데 경매 시장이 참 아이러니한 게 이렇게 접근하기가 쉽다는 의미는 제가 접근하기 쉽다면은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접근하기가 쉽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물건인 경우에는 경매 초보자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응찰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낙찰가가 오히려 더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좀 경매를 통한 고수익을 노리시는 분들이라면 제 강의를 갖다가 좀 충실히 들으셔 가지고 이 좀 난이도가 있는 그런 물건에 도전을 해 보시는 게, 그게 어떤 본인의 수익률을 갖다가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이렇게 좀 간단한 어 임차인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아파트의 경매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 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오늘 상대적으로 좀 난이도가 낮은 케이스를 공부를 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는 조금 좀 복잡한 그런 케이스를 가지고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